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일론 머스크가 몰빵한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AI 기업 어떤 산업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서 이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나도 이걸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몰빵한 AI 세계 1위 이 기업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업은 로보택시입니다. 이 로보택시가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규제에 따라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확장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규제도 완화해주고 정책도 밀어주고 성장할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현실화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텍사스 로보택시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를 타진 중입니다. 뭐 중국이냐 아니면 어디냐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처음 시작이 텍사스 오스틴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오스틴을 텍사스에서 첫 번째로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도시로 결정할지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텍사스로 할까 중국으로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틴 시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견과 관련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안전교육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스틴 시 자체가 꽤나 자율주행의 진심이에요. 자율주행 TF팀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교육도 좀 나쁘지 않게 되고 있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면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경쟁 업체는 특정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공공도로에 배치한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테스트를 아직 공공도로에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작을 일단 텍사스 오스틴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야 조금 테슬라가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 이게 미국에만 가능할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ASS 기능을 도입하면 FSD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ASS가 뭐야? ASS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주차된 차량을 원하는 자리까지 호출하는 거예요. 야, 너 일로 나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차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차고에 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빼기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야, 일로 와. 그럼 얘가 쭉 빼서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ASS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만약에 실제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국내에서도 FSD를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실제 국토부에서 얘기하기를 자율주행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의 국내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도입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런 겁니다. 상당히 규제가 있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는 이미 지난 4월 국토부를 통해 FSD 도입을 위한 자체 준비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 이 풀셀프 드라이빙이 한국에서도 조만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좀 규제가 해소가 되고 조금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제너럴 모터스가 나 이제 로보택시 안 할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없어진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제너럴 모터스, GM이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사업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못 들으면 마치 GM이 모든 자율주행을 포기하겠다, 그만두겠다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로보택시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계속 할 거예요. GM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로보택시 시장을 감안해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로보택시에서 좀 경쟁해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접을 것 같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고급 운전자 안전기술은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택시를 접는 거지 자율주행을 접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크루즈에 대한 지분도 90에서 97%로 확대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 GM이 이것 때문에 혹시 흔들릴까봐 본인들도 걱정했겠죠. 마치 사람들이 우리가 자율주행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그만둔다라고 못 받고 가는 겁니다. GM은 2016년 크루즈를 10억 달러에 인수를 한 이후 로보택시 개발에만 14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크루즈가 로보택시를 그만뒀다고 해서 뭐 14조를 날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절반, 7조는 날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테슬라한테는 좋은 어떻게 보면 소식이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약간 FSD 자율주행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술력 자체가 엄청 지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가 테슬라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디다가 승부수를 던지냐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던지죠. 바로 모델 Q입니다. 이게 뭐예요? 테슬라가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던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Q를 통해 3만 달러 미만의, 그러니까 4천만 원 이하의 가격대를 목표 삼아 경제성을 실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델 Q 프로젝트는 단순히 재무적 지표, 그러니까 싼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자율주행 운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는 거죠. 왜 중요하죠? 아니 저가형 전기차에 뭐 대단한 자율주행 들어간다고 이게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까? 테슬라 차량의 수를 도로 위에 늘려 FSD를 위한 운전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 뭔 소린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도 많이 팔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이 테슬라로 타고 다닌 운전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운전 데이터를 모으려다 보니까 뭐예요? 저가형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그만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모델 Q는 저가형이다의 기준이 아니라 저가형인데 자율주행에 들어갈 운전 데이터를 모아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동차라는 거죠. 점유율을 넓히는 이유는 뭐다? 더 나은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한 모델 Q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도로 위에 모든 모델 Q는 테슬라의 자율 기능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을 향상시킨다. 아, 그렇구나. 저가형 전기차를 만든 이유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좀 더 완벽하고 우리가 진짜로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기반이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해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술력이 만들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진짜 자율주행 할 수 있어?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명망토를 내가 당장 만들어서 하고 다니더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왜? 기술이야 엄청나지만 이거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게 미국 내에서 진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 자율주행을 실제로 운행하기 위해서라면 법안을 발의하거나 아니면은 행정적 규제 완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를 행정명령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특정 규정의 유예 및 새로운 테스트 환경 조성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돼 안 돼 이런 법안은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특정 규정에 대해서 조금 유예해주고, 뭐 예를 들면 100대였는데 150대 정도로 늘려주고, 아니면은 일정한 주나 일정한 상황에서는 야 자율주행 테스트 해봐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바뀌어서 상용화를 시키는데 그냥 자율주행 도로 돌아다녀 이렇게 못하지만 일부 지역의 일부 도로의 어떤 기준 하에 테스트 정도는 마음대로 좀 시켜줄 수 있게끔 뭔가를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AV 스타트 액트, 스마트 도로법,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프라 투자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많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안 발의라는 거는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려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려면 정말 빨라도 하원 갔다가 하원 소위원회 갔다가 하원 이제 본회의 거쳐서 상원 갔다가 상원 소회의 갔다가 상원 본회의 거쳐서 대통령 사인하는 데까지 빠르면 6개월입니다. 정말 빨라요. 근데 늦으면 1년 이상이죠. 예를 들어 IRA는 바이든 정권에서 통과하는데 얼마 걸렸죠? 1년 6개월 걸렸죠. 이런 것처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짜로 자율주행에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행정적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 규제 완화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말로는 좀 완화시켜줘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아니 어떤 걸 완화시켜줘야 테슬라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규제가 이겁니다. 바로 이제 연방 안전기준이라고 합니다. FMVSS라고 하고요. 이제 NHTSA, 이게 이제 도로교통 안전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부인 거죠. 미국 내 차량의 안정성과 성능을 규제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이 FMVS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규정을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제조사가 FMVSS를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배치하려면, 그러니까 준수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운전자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일반 차량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운전자가 핸들 잡아야 되죠. 이런 게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에 안 맞는 차량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들을 배치를 하려면 NHTSA,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미리. 우리 이 자율주행 돌릴 건데 이거 면제 좀 해줘. 여기 안에는 운전자가 없어도 좀 이해 좀 해줘.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줘요. 오케이, 너네 그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거 너네 해라. 면제해줄게. 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나 자율주행 기술 회사는 기존 안전기준의 면제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연간 최대 2,500대까지만 도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차량 말고 실제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로에다가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를 하려면 몇 대? 2,500대까지만 도로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안에 사람이 없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보택시 기준이에요. 로보택시를 도로에 2,500대 이상 배치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상업적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받고 하는 로보택시를 2,500대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자율주행을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정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조금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여기서 2,500대를 트럼프가 몇 대로 늘리려고 하죠? 예, 이거를 10만 대로 늘리려고 그래요.
야 10만 대까지 풀어줘라. 야 그래야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하지. 뭐 이거 2500대로 뭐 하겠어? 10만 대로 풀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실제 2025년도에 행정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분히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는 수준이다.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거는 트럼프가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주행 가능 대수가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그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계속 관심을 둬야 되고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럼 그냥 자율주행을 따라가면 됩니까? 그냥 정책이 완화되니까? 그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2025년도가 이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자체 AI 반도체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AI 반도체인 하드웨어 5를 2025년부터 양산을 해서 자율주행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드웨어가 1부터 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5, 다섯 번째 버전이 2025년에 나오는 거죠. 이때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자율주행보다 당연히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성능이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자체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붙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아니 굳이 엔비디아가 왜 나오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와 자체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브 토르라는 제품명으로 묶어 완성차 업체들에 제공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랑 엔비디아랑 어떻게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카메라를 통한 시각 정보만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다 보니 상당히 이 남의 반도체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년도에 하드웨어 5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카메라가 달린 테슬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요. 그 기업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퓨런티어입니다. 제가 여러분 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정말 여러 번 찍었어요. 뭐 때문에? 이 기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침을 안 하고는 이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 카메라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ADAS형 고정밀 카메라 모듈 공정 설비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성전기를 통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테슬라 관련된 기업에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퓨런티어의 실적은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의 상반기 저가 모델, 그러니까 모델 Q라든가 모델 2 출시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 5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부터 법안 발의라든가 행정적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취임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실적은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 컨센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24년도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이제 25년, 26년 실적이 크게 성장하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은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2만 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반등을 해서 바로 올라가 버렸는데 다시 저는 2만 원대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눌리면 퓨런티어는 좀 눌리면 개인적으로 한 2만 원대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이어질 수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가격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 기업들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장 시작 전 시황,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저희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 다 누가? 네,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면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하고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테슬라 관련된 기업, 그리고 정리된 거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여기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정리 다 돼 있죠.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당일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정리 다 해드리고요. 무료고요. 급비 분석은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좀 소음이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